지구과학 원토파 보기 33강입니다. 33강 지구과학 원토파 보기의 마지막 강이죠. 오늘 완강하는 날입니다. 자, 33강 내용은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예요. 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모두 우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거든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내용으로는 우주의 구성 요소부터 볼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에 따라서 제가 지금 수업하는 거랑 약간 순서가 다를 수는 있어요. 순서가 다르더라도 제가 빼먹는 내용 없이 모두 다 다뤄줄 거니까 걱정 마시고 우리 우주의 구성 요소부터 해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주의 구성 요소는 지금 이 파이 그래프에 나와 있듯이 68.3%,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암흑 에너지고요. 그리고 26.8%가 암흑 물질, 그리고 4.9%가 보통 물질이에요. 자, 이 중에 우리가 정체를 아는 거는 우리가 이제 평소에 보는 이런 물질들은 모두 다 보통 물질이거든요. 그 보통 물질이란 건 정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다는 게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전자기파로 확인할 수 있는 거를 보통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물질은요, 전자기파를 통해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이고 이거를 다른 말로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하는 물질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이 전자기파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은 액의 4.9%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별, 은하 이런 거 모두 다 보통 물질이거든요. 그거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보통 물질보다는 이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암흑 물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암흑 물질은 얘는 전자기파로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럼 뭐로 확인을 하느냐? 얘가 이제 물질이기 때문에 질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질량을 가지고 있다면 중력적인 방법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물질이란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적인 방법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력적인 방법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 두 가지 방법을 매번 볼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중력 렌즈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에서 나왔던 거죠. 중력 렌즈 현상은 이런 거예요. 펜으로 그리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 얼굴, 요게 바로 관측자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은하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은하에서, 여러분, 왜 점처럼 그려지지? 은하에서, 갑자기 마우스가 안 돼요. 뭐예요? 은하에서 이렇게 빛이 나옵니다. 당황. 이렇게 빛이 나오는데, 요 빛이요. 우리 관측자에게 진행하다가 관측자 쪽으로 오다가 그 경로상에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다면 그게 이렇게 빛이 이 물질의 중력에 의해서 꺾인다고요. 마치 여기에 볼록 렌즈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꺾이는 거를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하죠. 그럼 이 관측자는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얘 이렇게 온 거구나. 이 은하 여기 있구나 라고 보는 거고 이 빛도 얘 이렇게 온 거구나. 여기에 은하 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같은 은하의 모습, 즉 같은 은하의 상이 여러 개가 보이거나 혹은 이 은하의 밝기가 원래 이 중력 렌즈 현상이 없을 때보다 더 밝게 보이거나 이게 바로 중력 렌즈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제 관측자랑 은하 사이에 전자기파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실제로 아무것도 없진 않겠지만 실제 어떤 물질이 있는 효과보다 중력 렌즈 현상이 더 큰 거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질량이 있다. 그걸 우리가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여기 질량이 있구나.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인데요. 여러분, 우리 은하, 막대 나선 은하라고 우리 지지난 강에서 배웠었죠. 자, 근데 우리 은하가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회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회전 속도의 분포를 살펴본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회전 속도를 실제 관측하기 전에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케플러 회전이란 걸 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여러분, 케플러 회전이 뭐냐면 질량이 중심에 집중되어 있으면 중심에서 거리가 멀수록 회전하는 속도가 느려지는 걸 케플러 회전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태양계가 그래요.
우리 태양계의 질량은 중심에 있는 태양에 거의 집중되어 있죠. 그래서 행성들의 공전 속도를 보면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멀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행성 중에 수성의 공전 속도가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도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전자기파로 관측을 했을 때는 우리 은하에서 질량들이 우리 은하 중심 쪽에 대부분 있는 걸로 관측이 됐거든요. 그래서 관측했을 때 그렇게 중심 쪽에 질량이 대부분 있는 걸로 관측이 되니까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도 우리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점점 느려지는 케플러 회전을 하겠지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아니었어요.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서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이렇게 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보이진 않지만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도 질량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또 뭐겠어요? 전자기파로 확인이 안 되지만 질량이 있는 암흑물질인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은하의 회전속도 곡선의 분포를 통해서도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암흑물질이란 건 전자기파로 볼 순 없지만 질량이 있는 애구나.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소 암흑에너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암흑에너지는요, 어떻게 존재를 확인할까요? 암흑에너지, 암흑이 붙었기 때문에 역시 전자기파로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얘는 에너지니까 질량도 없어서 중력적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존재를 확인하냐면 원에이형 초신성의 관측 자료를 해석해서 존재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초신성이라고 하면 별에 진화할 때 질량이 좀 큰 별에 진화 단계에서 초신성 폭발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초신성 폭발이랑 은 조금 다른 종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조금 복잡해가지고 다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 일단은 뭐 지금은 암흑에너지는 원에이형 초신성으로 존재를 확인했구나 정도만 알아두고 암흑에너지 설명을 이어서 해볼게요. 자, 암흑에너지는요, 우리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에너지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까 그 보통 물질과 암흑물질 같은 경우는 물질,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잖아요. 그럼 얘네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이 있어요. 인력이 있다는 거는 우주의 팽창을 방해하는, 즉 팽창 속도를 느리게 하는 효과인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는 얘는 인력과 반대로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고 오히려 밀어내는 힘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청력이라고 해요. 암흑 에너지는 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요소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암흑 에너지를 다른 말로 공간 에너지라고도 불러요.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우주가 팽창해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며 그 새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암흑 에너지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는 우주 전체에 고르게 분포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의 비율을 아까 위에 있는 그래프로 봤는데요. 사실 이 비율이 계속 이 비율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지금과 달랐고 미래에도 지금과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 세 구성 요소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가. 일단 여러분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은 우리 빅뱅 우주론에서 배웠던 거 생각하면 되거든요. 빅뱅 우주론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가 팽창하고 더 이상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은 그 양이요.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그대로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밀도는 어떻게 되냐면 우주 공간 자체는 커지는데 그 양이 일정하다. 밀도가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반면 암흑 에너지는 아까 공간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우주 공간이 팽창해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며 거기에서 암흑 에너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의 양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밀도는 공간이 새로 만들어진 만큼 또 새로운 양이 만들어지니까 암흑 에너지의 밀도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왼쪽에 있는 그래프 보면 이제 밀도의 변화거든요. 가로축 시간에 따라
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밀도 변화를 봤을 때 물질의 밀도는 점점 감소하고요.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물론 이 그래프에서 물질이란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을 모두 합한 걸 말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을 볼게요. 아까 앞서 우리 그 파이 그래프에서 누구는 몇 퍼센트, 누구는 몇 퍼센트라고 했던 그 비율의 변화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비율이 감소하겠죠. 감소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암흑 에너지는 그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보통과 암흑 물질의 비율이 줄어드니까 증가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비율의 변화를 보면 물질의 비율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고 있고요. 암흑 에너지 비율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점선을 보면 현재는 암흑 에너지가 물질보다 비율이 높지만 과거에는 암흑 에너지보다 물질이 더 비율이 높던 시기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현재는 인력보다 청력의 효과가 크지만 이제 과거에는 청력보다 인력의 효과가 더 크던 시기도 있었다는 거죠. 이 내용은 이따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이제 물질을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합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잖아요. 근데 따로 나올 수도 있어요. 따로 나오더라도 변화하는 경향은 똑같아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모두 밀도 감소하고 보통 물질, 암흑 물질 모두 비율이 감소하는 거야. 그런데 밀도든 비율이든 항상 이제 보통 물질보다는 암흑 물질이 그 값이 큽니다. 요걸 우리가 알아두면요. 서로 다른 두 시기에 요 세 가지 요소의 비율이나 뭐 밀도 같은 변화가 나왔을 때 이 각 요소가 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겠죠. 암흑 물질이 보통 물질보다는 많은 밀도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구성 요소 변화는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제 아까 제가 요 좀 내용이 길어가지고 미뤄둔다라고 했던 암흑 에너지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원웨이형 초신성이란 걸 이용해서 암흑 에너지 어떻게 알아냈는지 얘기로 넘어갈 건데요. 일단 우리가 원웨이형 초신성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신성은 별의 진화 단계에서 나오는 초신성 폭발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폭발은 폭발인데 그 별의 진화 단계에서 나오는 거랑은 좀 다르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초신성 폭발이냐면 백색 외성이 있어요. 오, 백색 외성? 맞아. 우리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의 이제 마지막 진화 단계가 백색 외성이죠. 백색 외성이 있는데 그 백색 외성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동반성이 있는 거야. 동반하고 있는 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색 외성 녀석이요. 자기 동반성의 질량을 쏙쏙쏙쏙쏙 끌어당겨요. 그렇게 동반성의 물질을, 즉 질량을 백색 외성이 쪼꼬맹이가 백색 외성이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흡수하는 거야. 쏙쏙쏙쏙쏙쏙 이렇게 흡수하다 보면 이 백색 외성의 질량은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백색 외성이 질량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 질량 한계가 태양 질량의 1.44배거든요. 이 백색 외성이 태양 질량의 1.44배가 되잖아? 그럼 그때 폭발하면서 밝게 빛나는 그걸 우리가 원웨이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웨이형 초신성은 일단 굉장히 밝아가지고 좀 거리가 멀더라도 관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애들은 거리가 너무 멀면 지구에서 관측하기가 힘들겠죠. 근데 얘는 절대적인 밝기가 좀 밝은 편이니까 거리가 멀더라도 관측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 밝게 폭발할 때 질량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죠. 그 말은 그 폭발할 당시에 밝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밝기가 정해져 있다. 실제 밝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절대 등급이 고정됐다라는 거예요. 다시 제가 정리를 해보면 원해형 초신성 폭발할 때 질량이 일정해요. 그 말은 폭발할 때 광도가 일정하다는 거고요. 광도란 실제 밝기니까요. 광도가 일정하면 절대 등급이 일정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천체까지 거리를 구할 때는 여러분 겉보기 등급 스몰 m과 마이너스 절대 등급 라지 m의 요 차이를 이용하거든요. 요걸 우리가 거리 지수라고 불러요. 거리 지수. 이 거리 지수 값이 클수록 거리가 먼 거고 거리 지수가 작을수록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요걸 가지고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아예 있거든요. 그러면 거리 측정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을 알면 거리를 구할 수 있는데 절대 등급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원의 A형 초신성이라면 절대 등급은 정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겉보기 등급이란 건 내가 그냥 지구에서 관측해서 구한 밝기로 정하는 거니까 관측해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겉보기 마이너스 절대 등급을 알 수 있어. 즉 거리 질수를 알 수 있으면 그걸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천체라는 거야. 아, 그래서 원의 A형 초신성은 거리를 측정하는 데 이용하는구나. 이 특징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원의 A형 초신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주의 가속 팽창을 알아냈는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금 가속 팽창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가속 팽창이라는 건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점점 빨라지는 걸 우리가 가속 팽창이라고 하는 거고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걸 감속 팽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의 우주 팽창 속도는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의 우주를 관측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가속 팽창이란 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의 우주 팽창 속도를 아는데 과거에는 지금 현재보다 팽창 속도가 느렸다는 거죠. 점점점 빨라져가지고 지금 속도가 된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속 팽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그때 허블 법칙 할 때 허블 상수 배웠던 거 기억나죠? 어, 최신 허블 상수 값은 68km/s per 메가파섹이라고 그때 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의 허블 상수를 68이라고 두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허블 상수라는 거는 우리 단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1메가파섹당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거든요. 뭐 다르게 말하면 1메가파섹만큼 떨어진 천체가 후퇴하는 속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요거는 어찌 보면 우리 우주의 팽창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블 상수가 클수록 우주가 팽창 속도가 빠르다. 허블 상수가 작을수록 팽창 속도가 느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바로 허블 상수의 의미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허블 상수는 우린 68로 알고 있거든. 근데 만약에 우주가 등속 팽창을 했다면 허블 상수가 계속 과거부터 현재까지 68, 68, 68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감속 팽창을 했다는 거는 팽창의 속도가 점점 느려져 가지고 현재 68이 된 거죠. 그러면 과거에는 허블 상수가 68보다 컸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가속 팽창은 반대로 그럼 얘는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져 가지고 현재 68이 됐다. 과거의 팽창 속도는 즉 과거의 허블 상수는 68보다 작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자, 일단 우리가 등속, 감속, 가속 팽창이 뭔지는 알았습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허블 상수랑 비교해서 과거의 허블 상수가 지금보다 더 작았냐, 컸냐 이런 거를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걸 따져볼 거예요. 자, 이 그래프를 해석을 할 건데 이제 G1을 한 번은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이 그래프가 익숙할 거고 아, 이거 좀 어려워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해석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한번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처음 이 설명을 듣는 친구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그래프가 있는데 우리 그래프가 나오면 가로축과 세로축을 봐야 되잖아요. 즉, 그 가로축은 적색 편이량이고 그리고 세로축은 겉보기 등급이에요. 그럼 일단은 이 가로축과 세로축의 의미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가로축이 적색 편이량이야. 우리 적색 편이량 Z라는 거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적색 편이량을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었어? 후퇴 속도를 구할 수 있었죠. 그러면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적색 편이량이 크다는 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후퇴 속도 V를 알면 뭐를 구할 수 있어요? V는 HR이라는 허블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맞아요. 거리 R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허블 법칙으로. 아, 그래서 우리 가로축은 후퇴 속도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 후퇴 속도를 거리로 계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리를 구할 때는 요 값으로 구하거든요.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 요걸 우리가 거리 지수라고 해요. 요게 클수록 거리가 먼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절대 등급으로 거리를 구할 수도 있지만 거리를 알면 겉보기 마이너스 절대 등급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얘 지금 원의 A형 초신성이라면서요. 원의 A형 초신성은 우리가 절대 등급을 알고 있는 천체잖아요. 그럼 이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나는 거리로 겉보기 등급을 또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내가 계산한, 내가 허블 법칙으로 예상한 겉보기 등급인 거야. 자, 그런데 자, 이번에 우리가 세로축 볼게요. 세로축이 겉보기 등급이에요. 이 세로축에 있는 겉보기 등급은 뭐냐면 가로축에 쓴 겉보기 등급이 계산해서 나온 겉보기 등급의 예상값이라면 세로축에 있는 거는 내가 진짜 관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원A형 초신성이 엄청 밝다면서요. 밝으니까 얘가 거리가 좀 멀어도 관측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지구에서 직접 관측한 밝기로 구한 겉보기 등급인 거예요. 그럼 요게 찐 겉보기 등급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세로축을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지금 위로 갈수록 겉보기 등급이 커지는 건데 위로 갈수록 거리 지수가 커진다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 절대 등급이 일정한 원A형 초신성의 자료니까. 그리고 위로 갈수록 거리 지수가 커진다는 건 위로 갈수록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면 지금 어찌 보면 가로축도 거리고 세로축도 거리란 말이에요. 그 둘 중에 뭐가 진짜 거리일까? 여러분 뭐가 진짜 거리일까요? 맞아요. 우리 세로축이 진짜 거리입니다. 왜냐면 내가 관측한 겉보기 등급으로 구한 거리니까 세로축이 진짜 이 원A형 초신성의 거리인 거고 가로축은 허블 법칙으로 계산한 거리인 거죠. 그러면 이 계산을 어떻게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허블 법칙이 뭡니까? V는 HR이에요. 그럼 여기서 거리 R은 뭐예요? H분의 V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거야. 근데 여기에서 H는 우리가 뭐를 넣어서 계산한 거냐면 지금 현재의 허블 상수 알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68이라고 설명했던 그 현재의 허블 상수 값을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왼쪽으로 갈수록 적색 편이량이 작다, 후퇴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죠. 후퇴 속도가 느리다는 건 그만큼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는 건 그만큼 최근에 가깝다라는 거거든요. 반대로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적색 편이량이 크다는 건 후퇴 속도가 멀다는 거고 후퇴 속도가 멀다는 건 먼 거잖아요. 직접 진짜 그 거리가. 근데 거리가 먼다는 거는 우리 과거에 더 옛날의 우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왼쪽으로 갈수록 최근인 거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과거인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지금 과거에 뭐 요 정도의 적색 편이량을 가질 때 그때 이 가로축에 있는 후퇴 속도로 거리를 계산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의 허블 상수로 과거의 거리를 계산한 거야. 그 만약에 허블 상수가 과거의 허블 상수가 지금이랑 달랐다면 즉 변했다면 요 계산값이 맞지 않겠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원A형 초신성의 겉보기 등급을 관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직선으로 허블 법칙으로 구한 겉보기 등급이라는 직선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현재의 허블 상수로 계산한 겉보기 등급 그게 바로 요 실선이에요. 됐어요? 근데 실제 원A형 초신성을 관측해서 점이 찍히는 건 어디냐면 내가 계산한 요 실선보다 위쪽에 그러니까 더 겉보기 등급이 크게 관측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사실 최근에는 적색 편이량이 작을 때, 즉 최근에 가까울 때는 거의 요 실선 위에 관측값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최근의 허블 상수로 계산을 한 거니까 최근에는 일치합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즉 과거로 갈수록 일치하지 않는 게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일치하지 않는 게 허블 법칙으로 구한 겉보기 등급보다 더 실제 겉보기 등급이 크게 보인다는 거야. 그럼 그 크게 보이는 게 왜 가속 팽창을 의미하는지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요 그래프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을 해석을 했는데 정리하자면 가로축은 적색 편이량이라고 해도 되고요. 후퇴 속도라고 해도 돼요. 그쵸? 그리고 세로축은 뭐 겉보기 등급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거리라고도 해도 돼요. 그러면 가로축이 후퇴 속도고 세로축이 거리라고 생각하고 이 그래프를 해석해 볼게요. 근데 우리가 후퇴 속도와 거리를 축으로 하는 그래프 어디서 뭔가 봤던 것 같죠? 허블 법칙 할 때 봤던 거거든요. 우리가 허블 법칙 할 때는 어떤 그래프를 봤냐면 가로축이 거리고 세로축이 후퇴 속도인 그래프를 봤어요. 이런 그래프. 지금 오른쪽 위에 보면 우리가 이제 허블 법칙 할 때
31강인가요? 그때 봤던 그래프거든요. 자,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가로축이 거리고 세로축이 후퇴 속도 V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기울기의 의미가 허블 상수 H라고 배웠거든요. V는 HR이니까. 그럼 지금 나온 그래프는 뭐냐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반대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즉 왼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처럼 가로축이 후퇴 속도고 V고 세로축이 거리 R이면 이때의 기울기는 뭐냐면 허블 상수의 역수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주어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허블 상수의 역수라는 걸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허블 상수라는 건 우주의 팽창률이라고 했어요. 허블 상수가 클수록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빨랐다를 의미하는 거고 작을수록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렸다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현재의 허블 상수로 계산한 값이 요 실선이잖아. 그쵸? 그거에 비해서 관측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지금 보니까 내가 계산해가지고 예상한 것보다 겉보기 등급이 크게 나왔죠? 여기까지 됐어요. 아, 내가 관측한 결과 예상보다 겉보기 등급이 크게 나왔어. 그 말은 예상보다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아까 거리를 계산할 때 h분의 v로 계산했잖아요. 그 말은 예상보다 h분의 v가 크게 나왔다는 거야. 내가 현재 h를 대입해가지고 구한 것보다 실제 h분의 v 값이 더 크게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 h 값이 더 작았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최근 현재 h라고 해볼게요. 근데 과거에 내가 보니까 과거의 허블 상수는 현재보다 작았다는 거야. 그럼 뭐야? 과거에서 최근으로 갈수록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h라는 허블 상수 값이 점점 커졌다. 즉 가속 팽창했어요 라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아, 그래서 나는 허블 상수가 점점 커졌다는 걸 알았어요. 그 말은 우주의 팽창률이 커졌다. 즉 우주가 가속 팽창했다는 말인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이해했다면 여러분이 왜 이렇게 점이 찍히는 게 우주가 가속 팽창했다는 걸 의미하는지를 이해를 한 거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은 거리일 때 적색 편의를 봐도 됩니다. 같은 거리일 때 적색 편의. 음, 펜색을 초록색으로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했죠. 허블 상수 값은요, 나로부터 1메가파섹만큼 떨어진 천체의 후퇴 속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허블 상수가 클수록 같은 거리에 떨어진 천체의 후퇴 속도가 빠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거리를 갖게 이렇게 가로로 선을 그어 봤을 때 같은 거리일 때 지금 가속 팽창일 때의 후퇴 속도보다 제가 직선을 못 그려요. 이 등속 팽창일 때의 후퇴 속도가 어떤 거야? 크다라는 거죠. 그 말은 지금 같은 거리일 때의 후퇴 속도가 가속 팽창은 더 느리다는 거예요. 같은 거리일 때 후퇴 속도가 더 느리다고 그 말은 허블 상수가 더 작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역시 허블 상수가 작았다가 현재의 값으로 점점 커졌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걸 이해했으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가로축이 적색 편이랑 혹은 후퇴 속도로 나오고 세로축이 겉보기 등급 혹은 관측한 밝기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같은 적색 편일 때 거리가 더 먼, 즉 겉보기 등급이 더 큰 게 가속 팽창, 혹은 같은 거리일 때 적색 편이가 더 작은, 후퇴 속도가 더 작은 게 가속 팽창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프가 이제 직선의 형태로 나왔지만 로그 스케일을 축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곡선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대로 여기 이 등속 팽창보다 아래 영역은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감속 팽창에 해당이 되겠죠? 요건 이제 반대 원리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두둥. 내가 원행형 초신성을 관측한 결과 우리 우주는 지금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 근데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고 있던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같은 물질들로만의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물질들은 인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청력을 가지고 있는 암흑 에너지를 만든 겁니다. 이해갔죠?
제가 아까 이제 우주의 구성 요소를 먼저 설명했기 때문에 우주의 구성 요소 중에 암흑 에너지의 존재는 어떻게 알아냈는가? 이 원해형 초신성 관측 자료를 알아냈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말하면 원해형 초신성 관측 자료를 해석하기 위해서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가속 팽창해야 되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라는 요소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우주의 가속 팽창에서 우주의 등속, 감속, 가속 팽창 이렇게 어떤 팽창 속도의 변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화면을 넘어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 요 세 가지 우주에 대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주를 우리가 뭐 가속, 감속, 등속 이렇게 나눈 거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 나눈 거였잖아요. 근데 우주를 열린, 평탄, 닫힌 우주 이렇게 나누는 거는 우주의 밀도에 따라 나누는 겁니다. 우주의 밀도. 여러분, 우주가 완전히 평탄한 공률이 0인 상태에서 우주의 밀도를 우리가 임계 밀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밀도 내가 구해가지고 그게 임계 밀도랑 비교해서 임계 밀도보다 큰지 작은지 혹은 임계 밀도와 같은지를 가지고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열린 평탄 닫힌 우주인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 우주의 밀도, 로우는요, 물질의 밀도와 암흑 에너지의 밀도를 더한 겁니다. 여기서 물질에는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게 내가 우주의 밀도를 구했을 때 그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으면 열린 우주고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똑같으면 평탄 우주고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면 그걸 우리가 닫힌 우주라고 해요. 그런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여기 우주의 밀도 로우는 물질 밀도 로우 m 더하기 암흑 에너지의 밀도 로우 람다 요 식을 오른쪽에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자, 우주의 밀도 로우는 로우 m 더하기 로우 람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를 내가 임계 밀도 로우 c로 나눠볼게요. 나누면 로우 c분의 로우는 로우 c분의 로우 m 더하기 로우 c분의 로우 람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요 로우 c분의 로우를 오메가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렇게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그럼 요거를 우리는 오메가는 오메가 m 더하기 오메가 람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면 우리가 열린 평탄 닫힌 우주의 그 정의를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 열린 우주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다며 그러면 우주의 밀도, 즉 물질 밀도 더하기 암흑 에너지의 밀도인 로우 m 더하기 로우 람다가 로우 c보다 작은 거야. 자, 요거를 우리가 로우 c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요거 우리 그냥 로우 m 더하기 로우 람다가 1보다 작아요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평탄 우주도 속도 붙여가지고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똑같대. 로우 m 더하기 로우 람다가 로우 c래요. 로우 c로 나눕니다. 그러면 오메가 m 더하기 오메가 람다가 1이 되겠죠. 닫힌 우주는요. 로우 m 더하기 로우 람다가 요게 이제 로우 c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로우 c로 나누니까 오메가 m 더하기 오메가 람다가 1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열린 평탄 닫힌 우주를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평탄 우주라고 하면은 우주의 그 밀도를 구했을 때 그 밀도가 임계 밀도와 똑같다. 혹은 오메가 m 더하기 오메가 람다 값이 1이다. 그때가 바로 평탄 우주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이 열린 평탄 닫힌 우주를 공률을 가지고도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열린 우주는요. 공률이 마이너스고요. 그때 우주의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를 보면 우주가 저렇게 생겼어요. 여기 위쪽에 그림 보면 이런 거 무슨 모양 같아요? 요게 바로 우리 말 있죠? 말 탈 때 그 말 안장 모양이라고 해서 말 안장 모양의 우주라고 합니다. 저도 말은 안 타봤지만 말 안장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삼각형을 그린다면 삼각형의 세 개의 각의 합이 180도가 안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평탄 우주. 평탄 우주는 우주의 공률이 0일 때고요. 우주가 이렇게 평평하게 평면처럼 생겼고요. 거기에다가 삼각형을 그렸을 때는 삼각형 세 각의 합이 180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닫힌 우주는 우주의 공률이 플러스입니다. 우주가 동그란 공 모양으로 생겼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삼각형을 그린다면 삼각형 세개 가계합이 180도가 넘어요 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린 평탄 닫힌 우주를 말하는 거는 우주의 밀도 혹은 뭐 우주의 공률을 가지고 말한다. 우주의 밀도 문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속, 등속, 감속 팽창 우주는 뭐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냐면 우주에서 인력을 가지고 있는 물질, 즉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그리고 청력을 가지고 있는 암흑 에너지 둘 중에 뭐가 더 우세하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의 인력이 암흑 에너지 청력보다 우세하다면 감속 팽창을 하는 걸 테고요. 암흑 에너지의 청력이 물질의 인력보다 우세하다면 가속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린 평탄 닫힌 우주는요. 요거는 우주의 밀도, 즉 공률을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두 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구과학 원 개념을 이제 한 번씩 한 친구들은 지금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하면서 평탄 우주다라고 알고 있을 텐데 이제 학생들이 우주가 어떻게 가속 팽창하면서 동시에 평탄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두 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속 팽창하면서 평탄한 우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주의 모형을 볼 건데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요. 이 그래프의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우주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기울기. 요거는 아까 우리 원A형 초신성에서 봤던 그래프랑은 가로 세로축이 다른 거거든요. 지금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가 여기서의 기울기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우리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인 거예요. 우주의 팽창 속도다. 그러니까 즉 각 시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그 시점에 우주 팽창 속도가 나오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일단 우리 기울기의 의미를 받고 그러면 지금 여기 A, B, C, D라고 기호가 있고 그 각각 A, B, C, D 우주 모형에서 지금 표에 보면 로우 C분의 로우 M, 즉 오메가 M 값과 로우 C분의 로우 람다, 즉 오메가 람다 값, 그리고 로우 C분의 로우, 즉 오메가 값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요 우주가 우리 가속, 감속, 등속 중에는 어떤 우주인지 그리고 열린, 평탄, 닫힌 우주 중엔 어떤 우주인지를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됐죠? 일단 여기서 이 노란색을 보면 그 노란색은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거든요. 이 노란색 선은 기울기가 일정해.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것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즉 등속 팽창을 의미합니다. 팽창 속도 계속 일정한 우주 모형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B, C, D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울기의 변화를 쭉 시간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서 본다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거든요. 그러면 B, C, D는요, 팽창 속도가 느려지는 감속 팽창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거는 암흑 에너지, 람다고 우주의 팽창을 감속시키는 거는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 즉 물질, M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BCD와 같은 경우는 오메가 람다 값이 모두 다 0이거든요.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없는 우주 모형인 거예요. 암흑 에너지가 없다라는 거는 물질만 있는 거니까 당연히 청력 없이 인력만 있어가지고 감속 팽창한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A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접선의 기울기 변화를 현재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려보세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 점점 증가하거든요. 그럼 우리 A 같은 경우는 팽창 속도 빨라지는 가속 팽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왼쪽에 있는 표랑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동시에 한번 볼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지금 접선의 기울기 변화를 통해서도 가속 팽창인 걸 알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오메가 M이 0.3이고 오메가 람다가 0.7이면 물질보다 암흑 에너지가 훨씬 더 우세하잖아요. 암흑 에너지 비율이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가속 팽창한다고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메가 M 더하기 오메가 람다 두 개 합한 값이 1이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평탄 우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는 이 오메가 M과 오메가 람다 중에 오메가 람다가 더 우세하니까 가속 팽창인 거고 그리고 전체 오메가 값이 1이기 때문에 평탄 우주인 거야.
그래서 A는 평탄하면서 가속 팽창 우주인데 여러분 요건 기억해 둬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우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A에서의 오메가 M과 오메가 람다 값은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B도 이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우리 B 같은 경우는 지금 오메가 M이 0.3이고요. 오메가 람다가 0이래. 암흑 에너지 아예 빵이래. 그러면 물질밖에 없으니까 감속 팽창할 거고 그리고 두 개 합한 값이 0.3이면 1보다 작기 때문에 그렇죠. 열린 우주인 거예요. 열린 우주이면서 감속 팽창 우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C는 지금 물질의 오메가 값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람다 값이 0이에요. 또 암흑 에너지 없대요? 감속 팽창이겠죠. 두 개 합하니까 오메가 값 1입니다. 평탄 우주인 거죠. 평탄하면서 감속 팽창. 마찬가지로 우리 D도 해보면 두 개 더했을 때 오메가는 1보다 크니까 얘는 닫힌 우주면서 암흑 에너지 없으니까 감속 팽창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평탄이냐, 열린이냐, 닫힌이냐 이런 거 따지는 거는 이 오메가 값이 1보다 크냐, 작냐, 같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고 가속이냐, 감속이냐, 등속이냐 따지는 거는 이 물질과 암흑 에너지 중에 뭐가 더 우세하냐에 따라 따지는 두 개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를 이 표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B, C, D와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에는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잖아요.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모르던 시절의 우주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우주에 물질밖에 없으니까 우주가 감속 팽창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A, B, C, D 네 개의 모형을 봤는데 요 네 개의 모형에서 세 가지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 제가 동그라미 2, 3, 4라고 적어놨는데 먼저 동그라미 2번 우주의 나이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A, B, C, D 요 네 개의 우주 모형 중에 우주의 나이가 가장 긴 건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에서 우주가 시작할 때까지의 요 기간이 바로 우주의 나이 아니겠어요? 그럼 우주의 나이는 A가 가장 긴 거고 지금 여기 D가 제일 짧은 거죠.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우리 요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A, B, C, D에서 이번에는 우주의 평균 팽창 속도를 비교를 하는 거야. 평균 팽창 속도. 평균 팽창 속도를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지금 얘네 모두 다 처음에 한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주의 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주의 크기는 A, B, C, D가 모두 똑같은 거잖아. 그럼 지금 현재까지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 오는데 시간이 짧게 걸렸으면 평균 팽창 속도가 빠른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으면 즉 우주의 나이가 길다면 팽창 속도가 느리다는 거죠. 즉 우리는 여기 우주의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직선을 그려가지고 고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면 그게 바로 평균 팽창 속도잖아요. 비교를 해주니까 그건 D가 제일 크고 A가 제일 작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4번. 지금 현재의 우주 팽창 속도는 A, B, C, D 중에 누가 제일 클까? 현재의 팽창 속도는 누가 제일 클까요? 정답은 똑같습니다. 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려보면 A, B, C, D 그리고 등속 팽창 모두 다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팽창 속도 모두 같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의 우주 모형을 봤는데 지금 오른쪽 그래프처럼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 그래프도 봤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로우 C분의 로우 M이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다르게 나타나면 오메가 M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세로축이 로우 C분의 로우 람다거든요. 암흑 에너지 의미하는 거죠. 요거 다르게 표현하면 오메가 람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오메가 M, 오메가 람다를 이렇게 좌표값으로 나타낸다면 우리 A 같은 경우는 지금 0.3, 0.7 아까 제가 말했던 현재의 우주입니다. 자,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1.0, 0.7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더하니까 1.7로 1이 넘네요. 자, 근데 C 같은 경우는 지금 0.3, 0이 됩니다. 오메가 람다가 0이에요. 암흑 에너지 없다는 거죠. 자, D 같은 경우는 1, 0이에요. 역시 오메가 람다가 0입니다. 암흑 에너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요 검은색 선 봐봐. 요 선이 의미하는 게 뭐야?
요 선 위에 있으면 오메가 m과 오메가 람다를 더해서 1이라는 거야. 그 말은즉슨 요 선 위에 있으면 평탄우주예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위에 있으면요. B와 같이 오메가 값이 1보다 큽니다. 즉 닫힌 우주고요. 요 선 기준으로 열린이 먼저 나오네. 선 기준으로 왼쪽 아래에 있으면 오메가 값이 1보다 작으니까 열린 우주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사실 이제 형광펜으로 노란색 형광펜으로 바꿔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속과 감속 팽창도 따져보자면 가속 팽창이라는 건 이 물질보다 암흑 에너지가 더 우세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요쯤에 있으면 가속 팽창일 거야. 그리고 이제 감속 팽창이라는 건 암흑 에너지보다 물질이 더 우세한 거니까 암흑 에너지가 0이면 당연히 감속이고요. 아니면 암흑 에너지가 있더라도 물질이 더 우세하면 이런 경우에 이제 감속 팽창이 되겠죠. 그 정확한 경계가 어느 곳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는 우리가 평탄하면서 동시에 가속 팽창이다 라는 거를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표준 우주 모형이라는 걸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표준 우주 모형이라는 거 뭐 새로운 모형이 아니고 지금까지 배웠던 걸 다 합친 어떤 최신 우주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외부 은하를 관측해가지고 우리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 알게 됐고요. 그걸 가지고 허블 법칙 만들었죠. 그리고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는 방식,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중에 빅뱅 우주론이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빅뱅 우주론도 한계점이 있었고 그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빅뱅 직후에 급팽창이 있었다라는 거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 뭐 중력 렌즈 효과로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알게 되고 원의 초신성의 관측 결과로 우주가 가속 팽창하니까 우주에 암흑 에너지가 있다는 거를 알게 됐죠. 그 모든 거를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듯이 빅뱅 우주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까지 모두 다 합쳐 말하는 표준 우주 모형을 이제부터 같이 볼 거예요. 자, 지금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흐르는 방향이거든요. 제일 왼쪽에 대폭발, 빅뱅 하고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고온 고밀도의 한 점에서 대폭발에 의해서 우리 우주가 시작을 했고요. 이 대폭발 직후에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인플레이션, 즉 급팽창이 일어난 거예요.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공간이 팽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지평선, 평탄성, 자기홀극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주가 점점 온도가 낮아지면서 식으면서 이제 입자들이 막 모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형성이 되었어요. 헬륨 원자핵이라는 건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만나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아직 원자핵과 전자가 만난 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제 원자핵과 전자가 만나가지고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원자의 형성이라고 나와 있는 요 시점에서 이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요때부터 이제 물질이랑 빛이 분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생긴 시점인 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해 놔야 돼. 이때가 뭐라고? 우주 배경 복사인 거예요. 그리고 글씨를 너무 못 쓰네.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일어나는 시점 우리 알아놔야 되는 거죠.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의 온도가 빅뱅 이후 점점 식어가지고 3000 켈빈이 됐을 때 이때 이제 우주 배경 복사가 생기면서 그 전에 불투명한 우주에서 이제 투명한 우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별과 은하가 만들어진 거고요. 현재 시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대폭발 이후 이제 현재까지 계속해서 우주의 크기는 커지고 있습니다. 즉 우주의 팽창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우주의 팽창 속도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요런 그래프가 문제에 자주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래프는 다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림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일단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 이 강의 초반에 배웠던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의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증가한다, 늘어난다 라고 배웠어요. 물론 이 물질에는 보통 물질과 암흑물질이 모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과거에는 암흑에너지가 있긴 했어도 물질이 암흑에너지보다 더 우세하기 때문에 인력이 청력보다 우세해서 우리 우주가 감속 팽창을 했어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의 비율이 줄어들고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늘어나니까 암흑에너지의 청력의 효과가 더 커가지고 우주가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가속 팽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이제 가운데 그래프인 거죠. 가운데 그래프 가로축이 시간이고 지금 세로축이 우주의 팽창 속도인데 각 기간에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합니다. 그리고 나에서는 점점점 증가하죠. 그럼 요 아래에 있는 OX 한번 판단해 볼까요? 자, 가시기에 우주는 수축하였다. 가시기에 뭔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니까 우리 우주 수축했나요? 아니요. 여러분 가시기에도 우주의 팽창 속도는 0보다 큽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X예요. 다만 그 팽창의 속도가 줄어드는 감속 팽창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시기에 우주는 가속 팽창일 때 여러분 가속 팽창이란 건 팽창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랬어요. 지금 나시기에는 우주의 팽창 속도 점점점 커지니까 가속 팽창 맞습니다. 나는 가속 팽창이에요. 자, 일단 세 번째. 다 시기에 우주는 팽창하지 않았대. 지금 다 요 시점. 지금 우주의 팽창 속도 0인가? 지금 접선의 기울기 그려보니까 기울기 0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세로축 우주의 크기 아니거든요. 우주의 팽창 속도거든요. 지금 다 시점에서도 우주의 팽창 속도는 플러스인 겁니다. 우주 팽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시기에도 우주는 팽창했기 때문에 X가 되겠죠. 요런 보기들이 요 가운데 그래프와 함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본다면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우주의 크기입니다. 아까 전에 이 그래프가 한 번 더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우주의 팽창 속도야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기울기 계속 달라지니까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봐야겠죠. 이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그게 바로 그 시점에서 우주의 팽창 속도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우주가 시작될 때 빅뱅,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시작이 되고요. 빅뱅 직후 우주의 팽창 속도 겁나 빠릅니다. 급팽창, 인플레이션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접선 속도가 작아지는 감속 팽창합니다. 왜? 그때는 물질이 더 우세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를 보니까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빨라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커지는 가속 팽창을 하는 거예요. 왜? 암흑 에너지가 더 우세하게 되었으니까. 됐죠? 이런 식으로 우주 모형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33강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33강을 마치면서 우리 지구과학 토파보기 지구과학 1의 전범위 33강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1강부터 쭉 33강까지 들어왔던 분들이 있다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대단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지구과학 1 토파보기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구 부셔!